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꿈꾸고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는 삶? 혹은 혼자서도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린 그림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을 찾는 날은 늘어납니다. 익숙했던 생활도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올해 70을 앞둔 박성호 어르신 69세. 그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보내리라 믿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의 시간도 즐기며 느긋한 저녁을 맞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집은 하루아침에 고요라는 이름의 낯선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밥상은 점점 차려지지 않았고 대화 없는 집안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딸 가족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함께 지내면 어떻겠니?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의 웃음이 들렸고 식탁에 앉으면 따뜻한 국물과 정겨운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 어르신은 새벽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직장으로 나가야 하는 사위와 학교 준비를 해야 하는 손주가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 라디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 선의의 부탁이었지만 그 말은 자꾸만 부담으로 쌓였습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자신이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듯한 기분. 박 어르신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혼자 살아야겠다. 혼자 살기로 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은 집안일을 어렵게 했고 무거운 장바구니조차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병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주 5일, 하루 몇 시간씩 도움을 받는 부분 간병. 처음엔 편리했습니다. 청소, 장보기, 함께하는 식사. 혼자 밥을 먹을 때의 고요함과는 달리 누군가와 나누는 밥상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 비용이 연금보다 많았습니다. 저축을 쓰자니 불안했고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간병인은 주기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고 적응은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는 다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의료 지원도 있고 응급 상황에도 안전하다는 장점.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장벽을 만났습니다. 기상 시간은 아침 6시.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 외출은 사전 허가, 후 가능. 자유가 사라진 곳에서 그는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내 삶을 남이 정해줘야 하지? 한 달의 체험을 마치고 박 어르신은 다시 짐을 싸 나왔습니다. 남은 건 다시 홀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유치원에 가야지. 나 갑자기 회의 있다고 했잖아. 맞벌이 부부는 아이의 하원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려오면 어떨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웃은 곧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대신 저녁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작은 약속이 각 어르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는 유치원 앞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집밥과 웃음이 기다렸습니다. 혼자가 아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74세 최영수 어르신. 허리 수술 후 회복이 더뎌 홀로 생활은 벅찼습니다. 외동아들은 해외에 있었고 빈집의 고요는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니어 공동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함께 집을 빌려 각자 방은 따로 쓰되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방식. 처음엔 생활 습관 차이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까지 책을 읽고 누군가는 아침 일찍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친구 덕에 맛있는 밥상이 차려지고 간호사 출신의 동거인은 건강관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재배하고 남는 수확물은 시장에 내다 팔아 수입도 올렸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마을 도서관과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재무상담, 요리교실, 건강강좌. 각자의 경험과 재능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몰랐을 새로운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 박성호 어르신과 최영수 어르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분 모두 전통적인 선택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녀와의 동거는 사랑을 주지만 때론 갈등을 낳습니다. 간병인은 편리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요양시설은 안전하지만 자유를 잃게 합니다. 그 대신 두 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이웃과의 상호 도움, 그리고 또래와의 공동체 생활. 노후는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스스로 삶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내게 맞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삶이 따뜻하고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당신답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